안녕하세요, 책방라너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뛰고 계시나요? 2월 그리고 3월 달에 마라톤 대회가 잡혀계신 분들은 지금 한창 스피드 우연인 인터벌에 매진하고 계실 것 같아요. 400m나 1000m 인터벌의 효과는 이미 유튜브나 다른 데에도 많이 정보가 씌여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러너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잖아요. 오늘 400m 인터벌 한 10개 해봐야지 하고 야심차게 마음먹고 나왔는데 3-4번 뛰고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혹은 1000m 인터벌 한 4-5개 하고 다음날 다다음날 발목이라든가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며칠 동안 쉬어야 되거나 대체적으로 부상 이슈라든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아직 인터벌이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터벌 없이도 기량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봄철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먼저 우리 같은 러너들이 왜 인터벌을 해야 하나, 그 부분부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벌 시에는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최대치의 속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VO2 max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VO2 max가 올라가면 내 산소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호흡에도 여유가 생기겠죠. 실제로 대회에서 달리는 페이스에 여유를 갖기 위해 인터벌을 하는 요인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벌을 하다 보면 군더더기 없는 자세로 뛰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효율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이거는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이러한 훈련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마스터스 최정상급 또는 엘리트 선수조차 주에 2번, 아무리 많아도 3번이 한계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한 주에 걸쳐 인터벌 훈련을 분할해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주 50km 뛴다, 그중 10%는 고강도 훈련을 하고 싶다 하면은 5km가 되잖아요. 5km를 주 5일 훈련한다 치면은 그중 3번은 끝부분에 고강도 훈련을 조금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적용하면 좋을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빌드업 그리고 질주입니다. 빌드업 훈련은 보통 조깅 레벨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서서히 몸이 풀림에 따라 속도가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내 마라톤 페이스 또는 역시 인터벌 페이스까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 짓는 운동입니다. 가령 3시간 30분을 노리는 주자가 10km 빌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6분 언저리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줄여가고 6km 이후부터 거의 마라톤 페이스, 역치 페이스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한 4분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인터벌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주 성격의 빌드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정도의 빌드업 훈련을 한다 치면은 처음 10분에서 15분은 5분 30초에서 6분 정도로 천천히 뛰고요. 나머지 3-40분은 존스리 영역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때 페이스는 4분 10초에서 20초 되고요. 여기서 여유가 좀 더 있으면 남은 10분 정도 동안 역치 또는 인터벌 페이스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빌드업 말고도 훈련 막바지에 질주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100m에서 150m도 좋지만 기왕 하신다면 200에서 250m 질주를 하실 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방법은 4-50분 또는 1시간 조깅하고 약 80%의 힘으로 200m를 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1분 정도 걷거나 조깅하고 또 200m 달리고, 이 질주를 한 5-6번 아니면 3-4번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거리가 길지 않다 보니 몸에 쌓이는 피로도 적고 스피드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요. 속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사용해줘야 그 굵기가 굵어지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평소에 천천히만 달린다면 속근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 대회 때는 막상 스피드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조깅 막바지에 이렇게 질주를 틈틈이 넣어주면 인터벌만큼은 아니지라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주 50km 뛰는 러너가 인터벌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고 싶다, 즉 인터벌 5km에 해당하는 생리학적 효과를 얻고 싶다 한다면 주 이틀은 빌드업주 그리고 하루는 조깅 끝나고 200m 질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빌드업 훈련의 장점은 초반에는 몸이 무겁지만
서서히 기어가 풀리면서 동작이 부드럽게 되잖아요. 이때 마지막 남은 2km는 역치주 또는 인터벌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2km 전부 인터벌 페이스로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고요. 그리고 주에 한 번은 200m 질주를 3-4번, 많게는 5번 넣어주면 빌드업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 속근이라든가 심폐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해서 훈련한다면 인터벌 못지않은 생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벌의 최대 목표 중 하나가 VO2 max 향상, 그러니까 나의 최대 스피드를 높이는 데 있다면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스피드를 내는 거는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뛰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되기에는 적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 마라톤을 한지 오래 안 되셨다면 빌드업이나 오랫동안 달리는 지속주 개념의 훈련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벌 훈련만이 VO2 max라든가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빌드업이나 지속주만으로 충분히 인터벌 훈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시 수준이 이 정도일 때 빌드업이나 지속주로 이 부분에서 자주 훈련하다 보면 나의 역치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 VO2 max도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인터벌 훈련을 못해서 걱정이신 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 실력을 쌓아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빌드업 실력도 올라가고 질주 능력도 좋아지면서 조금씩 심폐 능력이 강해지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인터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의 훈련을 즐기시면서 하나씩 레벨업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엔딩으로 빌드업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런데 뛰러 나오기 전에 밥을 한가득 먹고 나오다 보니 속이 너무 이상해요. 이대로 속도 올리다가 토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냥 조깅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연말에 4월 정도 앓으면서 새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보냈는데, 운동도 좋지만 몸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변에서 만나뵙길 희망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